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풋볼 주크박스 원투펀치의 주크박스 코너가 돌아왔는데, 자, 정순주 아나운서가 뭔 일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한의원님하고 저랑 이제 둘이서 한다는 거를 간파했죠. 네, 그래서 기쁘셨나요? 저는 그냥 그랬어요. 네. 날카로운 질문이죠?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네. 어쨌든 정순주 아나운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찬하 해설위원이 이번에 또 KBS와 KBS N스포츠에서 여자 월드컵을 실제로 중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자 축구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경험도 풍부하고 또 이쪽 저쪽 또 지인들도 많이 계시고 여자 축구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해설위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번에 여자 축구 대표 선수들 정말 좋은 성적을 기원하면서 박찬하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여자 월드컵이 지난번 대회까지의 어떤 시스템과는 좀 바뀌는 방식이 있죠. 그거를 일반 팬분들 알아듣기 쉽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대회죠. 이번 대회부터 남자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32개국이 출전을 합니다. 네. 이제 남자 월드컵은 다음 북중미 월드컵부터 출전 국가 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자 월드컵은 이번 대회가 32개국으로 치러지는 첫 번째 대회입니다. 그래서 4개국씩 8개 조, 토너먼트 가면 16강 딱 떨어집니다. 깔끔하게 조 2위까지. 이제 와일드카드 이런 게 없어졌기 네. 때문에 조에서의 경쟁이 그보다 더 치열할 것 같고, 한 경기 한 경기 승점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골득실, 다득점 이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아마 와일드카드가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바뀌는 여자 월드컵에서 전체적인 구도는 제가 이번에 대충 보니까 여자 축구를 잘한다는 나라들이 그냥 다 나오던데요? 다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32개국으로 또 참가국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변이 그만큼 예선에서 없었다고 봐야 되는 월드컵이고요. 그런 만큼 강팀들이 다 나왔는데, 최근에 여자 축구 판도는 강팀들의 판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네. 여전히 미국이 여자 월드컵의 이번 대회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고, 지난 2번의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미국이 여전히 아주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간은 원래 여자 축구가 북유럽들이 잘했잖아요. 사실 저는 여자 축구를 이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재밌게 봤는데, 그 당시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미국, 캐나다, 그리고 그 북유럽 팀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독일, 그리고 여기에 브라질, 남미에서 딱 한 팀, 브라질, 여기에 이제 중국, 아시아에선 중국, 요 정도가 이제 대체로 이제 8강권을 형성하곤 했었는데, 근데 요즘 2010년대 넘어서부터는 여자 축구 지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인, 서유럽 팀들이 강해졌죠. 네덜란드, 잉글랜드 이런 팀들이 여자 축구가 2010년대 전후해서부터는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해서 요즘 보면은 남자 축구 잘하는 나라와 여자 축구 잘하는 나라가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여자 축구를 잘하던 나라들은 또 여전히 잘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자 축구를 잘하는 나라 숫자가 많아졌고, 그 약간 피해를 아시아 나라들이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북유럽과 미주, 브라질 요 정도일 때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상위권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까지 여자 축구를 잘하다 보니까 그 아시아 국가들의 랭킹이 점점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번 판도는 미국은 물론 강팀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죠? 여전히 그 판도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고, 그동안은 유럽 쪽에서 봤을 때는 북유럽이 여자 축구를 잘했었는데, 이제는 그 판세가 서유럽 쪽으로 확실히 넘어간 건 맞아요. 그 이유는 그동안 서유럽의 여자 축구에 대한 투자라든가 여자 축구를 하는 전체 숫자, 그리고 또 팀을 체계적으로 꾸려서 리그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면, 최근에는 서유럽 쪽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리그도 돌리고 또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같은 리그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서유럽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것은 예전에는 역시 몇 개 국가들이 계속 옛날부터 잘하던 국가들이 계속 잘할 때는 그들은 옛날부터 해왔고 해오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체계적으로 발전을 했던 건데, 그 체계를 갖추지 않은 국가들이 체계를 갖추니까 발전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기본 좋잖아요. 네. 힘이 있고 스피드가 있고 체력이 있는 선수들이 축구를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쏟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게 일본 같은 팀도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대회가 있을 정도로 이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아시아가 여자 축구를 잘했잖아요. 네, 아주 예전에는 중국, 그 다음에는 북한,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한 중반부터는 일본. 네, 이런 이제 헤게모니의 이동이 있고, 사실 뭐 정확히 아시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호주도 사실은 상당한 강팀이죠. 네.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보다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체격 조건, 운동 능력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국가에서 여자 축구를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풀뿌리 축구라고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수들을 육성시키니까 금방 따라잡혀요. 원래는 이제 여기도 사실은 이제 독일 클럽들 뭐 예전에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니 뭐 볼프스부르크니 사실 그런 클럽들이 강했다가 이게 리그의 발전도 사실은 이제 서유럽이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으로 리옹과 파리 생제르맹, 여기에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는 사실 전통적으로는 아스날 정도만 잘했었는데 지소연 선수가 간 시점 전후에서부터는 첼시가 또 무지막지하게 발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 보면은 그 남자 축구의 명문 클럽들이 여자 축구와 이제 일치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게 잉글랜드 쪽에 아무래도 클럽들이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자 축구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도 늘어나고, 그리고 점점 이제 예전과는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을 또 강조를 하는 세상이 보니까.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 축구 쪽에도 여자 축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프리미어리그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했고, 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여자 클럽들끼리 경쟁이 붙고 이러니까 좋은 선수들을 이제 끌어오기 위한 이런 스카우팅 시스템이라든가 이러면서 계속 서로 발전을 하니까 서유럽의 축구의 발전 속도가 월등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결론은 미국, 캐나다, 뭐 독일, 스웨덴 이런 팀들은 여전히 강호죠. 여전히 강하고 네. 이번 월드컵은 저는 여전히 미국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국가가 저는 오히려 이번 월드컵은 독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잉글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요 팀들은 어때요? 스페인은 사실 잉글랜드라든가 혹은 독일이라든가 이런 팀들보다 대표팀의 전력만 봤을 때는 그보다는 약간 아래 정도. 근데 바르셀로나는 엄청 세잖아요. 바르셀로나는 강하잖아요. 네. 그게 저도 약간 미스테리긴 한데 아무래도 근데 거기는 클럽팀의 경우에 외국인 선수들이 선수들도 있으니까 섞여 있죠. 네. 있어서 이제 그렇지 않나 짐작을 하게 되고, 지난 유로에서는 잉글랜드가 독일을 꺾고 우승을 했어요. 네, 그게 아주 잉글랜드로서는 감격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6년 남자 월드컵 우승 이후에 진짜 가장 큰 영광 아니에요? 네. 근데 잉글랜드는 이번 월드컵에서는 우승 후보로 놓기 힘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있더라고요. 베스미드라든가 리아 윌리엄슨, 프랜 커비 이런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빠졌어요. 아, 베스미드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베스미드 유로의 영웅인데? 유로의 영웅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미드도 그렇고 윌리엄슨도 그렇고 다 아스날 선수들. 아스날이에요, 베스미드. 선수인데 네.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프랭크 커비는 첼시 선수인데 없고, 그리고 유로에서 앨런 화이트라는 노장 공격수가 최전방 공격수의 중책을 맡았는데 이 선수는 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핵심 선수가 유로와 비교해봤을 때 지금 4명 이상이 빠져 있는 거죠. 잉글랜드는 좀 약화됐고, 근데 스페인은 독일이나 잉글랜드보다는 전체 전력은 조금 아래라고 평해 주셨고, 그 네덜란드는 어때요? 네덜란드도 이제 미데마라는 아주 훌륭한 선수가 있잖아요. 네. 미데마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아, 진짜요? 그 대신 저 선수는 나오잖아요. 그 노르웨이의 아다 헤게베리라는 선수 헤게베리 있죠. 선수 있죠. 네, 헤게베리 선수가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약간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난 월드컵을 자진해서 빠진 국가대표를 아예 그냥 잠깐 관둔 선수 아닙니까? 그러다가 요번에는 돌아오고 그리고 네. 그 선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여자 발롱도르 같은 거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미네이트 돼서 1, 2,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장기간 그래왔죠. 지금은 사실은. 여자 축구 선수 중에서 최고의 선수, 뭐 여자 축구의 메시라고 한다면 스페인의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푸테아스 푸테아스가 선수. 이제 최고의 선수인데, 그래도 뭐 1, 2, 3 안에 드니까 그만큼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독일 대표팀이 왜 이번에 이제 미국과 어깨를 이제 나란히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냐 하면은, 독일 대표팀은 이제 유로 결승에서 잉글랜드에게 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잉글랜드와의 결승전에서는 독일이 핵심 선수가
뭐 코비드라든가 혹은 부상 때문에 그러면서 완벽한 전력으로 독일 대표팀이 잉글랜드와의 결승전을 치르지 못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난 여자 유로에서 잉글랜드가 그 여성들로서 마침내 풋볼 커밍홈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독일이 핵심 전력이 공격수 두 명이 빠진 거죠. 완벽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반면에 이번 월드컵에는 독일이 온전한 전력으로 나오는 반면 잉글랜드가 그 당시에 영웅들이 많이 빠졌다. 아, 예, 예. 독일 대표팀이 전통적인 강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 월드컵에서는 진짜 칼을 좀 부득부득 갈면서 왜냐하면은 독일 대표팀이 여자 월드컵도 지난 대회에서도 생각만큼 성적을 내질 못했고 최근에 남자 축구가 월드컵에서 2대회 연속으로 매우 실망스러웠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독일 대표팀이 이번에는 월드컵을 이제 벼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미국을 견줄 1순위다. 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미국의 전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게 참 조편성이 미국이 기가 막혀요. 토너먼트로 가잖아요. 강국들이 조 1위가 된다는 전제하에 예. 미국은 강국들을 다 나머지 사다리로 보내요. 아, 그래요? 나머지 국가들이 그래요? 심지어 브라질이라든가 뭐 잉글랜드라든가 그런 국가들을 다 반대 사다리로 보내는 그런 야. 환상적인 지금 일정을 받아들인 상태여서 네, 미국이 소모 없이 조별리그 통과는 미국이 소모 없이 가게 될 거고 토너먼트로 올라가더라도 계속 힘을 비축하면서 승승장구를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미국 팀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알렉스 모건이 있고 메건 라피노가 있고 린지 호란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나이가 좀 너무 많지 않아요? 이 선수들이 있고 미국이 이번 공격진을 봤을 때는 물론 뭐 로드먼 같은 신예 공격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있더라고요. 멜러니 스완슨이라는 또 신예 공격수 최근에 국제대회라든가 또 미국 대표팀에서 오히려 알렉스 모건보다 더 빼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졌어요. 예. 네, 그게 미국 대표팀으로 봤을 때는 좀 전력에 있어서 좀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미드필더들은 핵심 선수들이 그대로 나오고 중앙 수비수들이 지금 세대 교체가 확 됐더라고요. 네.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중앙 수비진을 꾸리는데 이 선수들이 월드컵 경험이라든가 국제대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자 축구는 아시겠지만 A매치 한 30경기 정도 뛰었다고 30경기 해서 뛴 것도 아니에요. 명함 못 내밀잖아요. 7, 80경기는 뛰어야 어느 정도 그래도 팀의 중추로서 꽤 뛰었구나 이 소리를 하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경쟁력 있게 월드컵 무대를 띄워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그 뼈대와 전통과 전체적인 선수층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은 강할 것 같다.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일부 노장들의 존재도 크게 문제가 될 쉽지는 않은 문제가 거예요. 될 것 같진 않아요. 최근에 뭐 대표팀에서 출전 빈도라든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런 빈도 그리고 또 미국 대표팀이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전력이라든가 경기력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좀 휘청거리는 기복도 보여줬었는데 23년 들어와서 다시 되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선수는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뛰고 있는데 그렇죠. 일정 자체가 지금 잠깐 중간에 휴식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이제 비시즌에 몸을 다시 만들어서 월드컵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리그는 그 춘추제고 유럽은 여자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추춘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좀 분명히 유리함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가 속한 조 얘기로 넘어가겠는데 일단 제가 아까 미국의 좀 노장들 얘기도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는 우리나라 팀도 그 어느 팀 이상으로 조금 연령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30줄 선수가 한 반 이상 되지 않습니까?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이고 전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센터라인에 배치되어 있는 선수이고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지소연 선수를 비롯해서 조소연 선수도 그렇고 임선주 선수, 심선현 선수, 김혜리 선수 이런 선수들이 김정민 골키퍼까지도 그렇고 아마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2015년에 월드컵을 나가면서 토너먼트 진출도 성공을 했고 그때가 우리 여자 축구의 어쩌면은 황금기였잖아요. 돌아보면.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황금 세대의 마지막 월드컵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 선수들이 물론 콜린 벨 감독의 그 고강도 훈련을 잘 이제 극복을 하면서 이제 정말 역대 최고의 성적을 노리고는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박찬하 해설위원은 정말 냉정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월드컵이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신구의 조화라든가 우리 선수들이 분명히 이제 노장 선수들이 대표팀의 전력이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중간 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20대 후반, 20대 중반 이런 선수들도 다수가 포진돼 있고 그리고 젊은 선수들도 꽤 많이 이번 대표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구조화가 그래도 잘 이루어져 있는 팀이고 그리고 2019년에 콜린 벨 감독이 부임해서 지금까지 대표팀과 함께하면서 연속성도 있고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에서 연속성도 가지고 있는 팀이라서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2019년 월드컵이 저는 돌아봐도 너무너무 아쉬운 월드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월드컵을 우리가 잘 치르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의 발전 속도는 그 사이에 굉장히 느렸어요. 네, 느리다 못해 오히려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받았거든요. 우리가 발전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성적으로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기대도 많이 되는데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콜롬비아전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그렇죠. 이번 월드컵에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게 제가 남자 축구 얘기할 때 첫 경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지만 첫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그 경기를 잘 치르지 못했을 때 위축이 되고 전체 월드컵을 다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콜롬비아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콜롬비아전은 전체 전력을 뜯어봤을 때 우리와 엇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약간 근소 우위를 보이거나 네, 저는 약간 있어요. 우리가 우위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콜롬비아에는 특히 스페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원래는 이제 남미의 브라질이 여자 축구에 있어서 원톱이었죠. 원톱이었고 거기 이제 아르헨티나가 약간 따르는 정도였는데 차이가 좀 컸었고요. 이제는 이제 콜롬비아가 그 간극을 좁혀서 남미에서는 콜롬비아가 넘버 2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콜롬비아 선수들 살펴보면은 지금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이시 산토스, 린다 카이세도, 마이라 라미레즈, 마누엘라 바네가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핵심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개인 경쟁력은 네, 우리가 정말 잘 분석해서 틀어 막아야 될 선수들이에요. 라미레스 같은 선수가 또 아주 주력 공격수죠. 라미레즈가 레반테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인데 위치상으로는 가짜 9번처럼 많이 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드필더 지역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박스 안에서 주로 득점 책임지고 그리고 양쪽 측면에 배치가 되는 린다 카이세도라는 선수는 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데 주로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데 왼쪽 측면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스타일상 봤을 때는 카이세도가 위치상 윙포워드지 스타일상으로는 지소연 선수가 대표팀에서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플레이메이커 같은 패스맵이라든가 패스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수비 사이사이로 이제 침투, 본인이 공을 가지고 사이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공을 이제 찔러서 수비 사이로 관통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즐겨 사용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죠. 네, 라미레스, 카이세도 선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찌됐건 우리가 그래도 조가 애초에 걸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쁜 조가 아니고 콜롬비아가 물론 이제 우리와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와 결국은 조 2위 자리를 다툴 상대처럼 예상은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콜롬비아보다 아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백지 한 장이라도 우리가 조금 위에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지금까지의 어떤 능력치, 경험치 그런 것을 정말 이 첫 경기에 제대로 쏟아부을 수만 있다면 응원하는 마음을 넘어서 저는 우리가 콜롬비아를 극복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 다음 상대인 모로코도 경시해서는 안 되죠. 모로코도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모로코가 이번 월드컵이 이제 첫 진출이거든요. 근데 모로코의 감독이 과거에 이제 리옹을 이끌었었던 레이날드 페드로스라는 여자 축구 감독으로서는 리옹 사령탑에 올랐던 감독이니까 그만큼 역량이 있는 감독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이 팀도 경기 결과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22년까지는 이 팀의 방향성이 이제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모호한 팀이었어요. 그런데 23년 들어와서 모로코는 확실히 이번 월드컵을 선수비 후역습으로 하겠다고 노골적인 전략을 드러내고 있어요. 남자 축구도 그랬잖아요. 남자 축구. 그래서 4강 했잖아요. 그래서 콜롬비아전 치르고 4일 휴식을 하고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상 우리가 콜롬비아전 치르고 모로코전 가기까지의 휴식일이 모로코전 치르고 독일과의 경기 치를 때보다 하루가 더 길어요. 네, 우리는 근데 조별리그 3경기를 다 이동을 해서 치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피로도가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도 상대입니다만 우리 대표팀이 어떤 축구를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콜린 벨 감독이 계속해서 고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대표팀 스타일 자체가
전방 압박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이 뛰고 그 전환의 속도를 많이 신경을 쓰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표팀이 이제 아시아에서 치러지는 대회들 봤을 때는 70분까지는 경기를 기가 막히게 해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대표팀이 계속해서 그 마의 70분의 고비를 넘어서질 못하고 70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막판에 이제 뒷심부족으로 동점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경기를 내주거나 이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 우리가 아시아에서 예전에 잘했다는 일본, 중국 등과 붙어도 박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진짜 우리가 밀어붙여요. 더 잘하면 잘했지 우리가 밀리지 않는 흐름이 나오다가 막판에 조금 어이없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의 70분이 이제 고비인데 우리 선수들이 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콜린 감독도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체력 훈련도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만큼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또 회복을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월드컵이 결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경기 순서로 봐서는 최강 독일을 마지막에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도 좋은 일이죠. 콜롬비아전이 첫 경기라는 것도 괜찮고 첫 경기가 괜찮으면은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모로코전으로 갈 거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경기 순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 편성도 그렇고 16강 진출을 그래도 낙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저는 월드컵이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어쨌든 모로코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월드컵에서의 성공했던 공식을 분명히 여성 팀도 이식을 하려고 저는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로코도 은근히 유럽 각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토트넘 소속의 로셀라 아야느 이 선수가 이제 모로코의 에이스. 모로코 대표팀에서는 최전방 공격수지만 그냥 막 프리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태생이 잉글랜드 쪽 태생인데 국가대표팀을 이제 모로코로 선택을 한 거죠. 어렸을 때 연령별 팀은 잉글랜드에서 뛰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모로코에도 잉글랜드 리그, 이탈리아 리그, 스페인 리그, 프랑스 리그, 모로코는 또 프랑스랑은 또 잘 통하니까. 중앙 수비수가 스페인 출신, 스페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모로코의 주전 중앙 수비수들. 네, 그래서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가 그렇게 모로코는 있는 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선수들의 경험치는 역시 모로코 선수들도 절대 경시할 수 없는 그런 팀이다라는 생각은 들겠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설레발성이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진출한다 그러면은 프랑스와 만날 확률이 꽤 있어 보이는데 프랑스와 우리가 만약에 다시 만나면 요거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16강 이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는 존재하죠.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제가 남자 선수들 대회가 끝나거나 아니면 남자 선수들 평가전이 있거나 이럴 때도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들은 괜찮아요. 그런 객관적인 전력이 있는 팀과의 경기에서 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정말 잘하는 팀과의 경기에서는 우리가 점수를 많이 내주고 질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하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자 선수들이 월드컵 치르기 전에 6월 평가전에서 브라질이라는 경기에서 골 많이 먹고 우리가 졌잖아요. 네.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월드컵을 예선을 돌아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객관적인 전력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그들이 잘한다는 걸 알고 하지만 선수들은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선수들은 분노했으면 좋겠고 분해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만나면 똑같이 또 질 수도 있죠.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뭔가 적어도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들이라면 그런 상황을 또 맞닥뜨렸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게끔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자 선수들이 만약에 프랑스를 만나게 되더라도 지난 월드컵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게 필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또 이제 만약에 프랑스를 만나게 되면 우리 선수들 프랑스 선수들을 일부 이제 제외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 오히려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을 부정적인 쪽 말고 오히려 분노와 아주 새로운 대역전의 발판으로 만들기를 바란다는 이제 박찬하 위원의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정말로 여자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출발하는 여자 대표팀 선수들에게 마지막 이제 경기 실제로 중계도 하실 박찬하 위원의 이제 응원 한마디 듣겠습니다.
우리 여자 선수들은 월드컵에 나갔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고 그리고 응원받을 자격이 있고 이제부터는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제 좋은 경기하고 부상 없이 이 월드컵을 잘 즐기고 잘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굴뚝 같거든요. 네, 돌아보면은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우리 여자 선수들이 만들어낸 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기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자 축구의 제반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든 게 기적이지만 네, 그래도 월드컵이고 네, 어느 정도 성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누군가에는 마지막 월드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첫 월드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천가람 선수나 배예빈 선수도 있어요, 이번에. 아주 젊은 선수들이죠. 그리고 뭐 최유리 같은 우리의 또 핵심 골잡이로 활약을 하게 될 최유리 선수, 이금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딱 이제 중간 나이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나이에 비해서 좀 늦게 월드컵 무대를 밟는 김윤지 같은 선수도 그런 있죠. 선수도 있고 임선주 선수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월드컵에서 선발로는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임선주 선수가 월드컵에서 선발 뛴 적이 없어요? 네, 선발로 나온 적이 없어요. 오. 그래서 임선주 선수도 이번 대회 우리의 이제 수비를 책임져야 되고 김정민 선수도 정말 이게 남자 선수라고 해도 이제 부록의 나이잖아요. 근데 김정민 골키퍼도 우리 골문을 이제 지키게 된다면은 네,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 나갔을 때 그냥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월드컵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세대로 박은선 선수도 있죠. 박은선 선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박찬하 위원의 응원대로 우리 여자 선수들 이번에 월드컵 무대에서 정말 대한민국 축구, 여자 축구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우고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기념비적인 업적을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박찬하 위원 말씀대로 편안하게 실력 발휘를 마음껏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박찬하 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해봤던 원투펀치 주크박스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 출전하는 우리 여자 대표팀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우승 후보들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